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Swipe to Unlock IT 좀 아는 사람입니다. 책 제목도 제목이지만 저자 3인방이 제 눈에는 더 끌렸습니다.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인 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덕트 매니저인 아디타야 아가쉐, 페이스북 프로덕트 매니저인 파스 디트로자가 쓴 이 책은 공룡 IT 기업 3곳의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썼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생각보다 개방적이지 않은 IT 기업에 대해 공감하며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4월 13일에 소개해드렸던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에서 나오는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이 책의 2부와 3부에 걸쳐 나오는 IT 분야의 핫 이슈와 IT 비즈니스의 미래는 상당 부분 겹치지 않는다고 보여졌습니다. 2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해킹과 보안, 하드웨어와 로봇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엄청난 주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미래에는 더욱 가치가 높아질 분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IT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알 수 있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아실 텐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 단연 돋보이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글 드라이브와 우버와 같이 자신이 하드웨어를 가지지 않고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앱과 파일을 개인의 컴퓨터가 아닌 온라인에 저장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컴퓨터계의 우버라고 불리며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파일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 저자들이 쓴 책이다 보니 우리나라 예시가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나오는 구글, 애플, 우버, 스포티파이 등 예시를 통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클라우드는 한마디로 남의 컴퓨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를 클라우드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든 장단점은 있기 마련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서버 여러 군데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서버가 다운돼도 충분히 다른 곳에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안 문제와 사생활 침해는 단점으로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을 때는 활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성과 경제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들리는 단어 중에 SaaS, PaaS, IaaS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빌려 쓰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인 SaaS라고 하며 어도비가 포토샵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로 가입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AWS, 구글 클라우드처럼 앱 구독용 서버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인프라라고 해서 IaaS라고 줄여 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IaaS와 SaaS 중간쯤에 있는 서비스형 플랫폼인 Platform as a Service인 PaaS도 있다고 합니다. 중간쯤에 있어서 저는 구분이 잘 되지 않았는데 SaaS는 식당이고 IaaS는 임대형 주방이며 PaaS는 재료와 레시피를 넘기면 대신 조리해주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이미 너무나 유명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어림짐작하는 시대는 끝이 났으며 객관적인 수치로 냉철하게 고객을 분석하는 시대가 왔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저도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하둡에 대해서 나와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맵리듀스 방식을 사용하는 하둡을 이야기하는데 인구 조사를 위해 각 지역별로 인구를 세는 맵과 그 결과를 취합하는 리듀스 단계를 합쳐 맵리듀스라고 합니다. 구글은 이런 맵리듀스를 이용해 하둡이라는 빅데이터 도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크기의 서버들의 데이터를 분산해서 고속으로 처리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빅데이터는 그 양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도 탄생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 기술이 날로 발전하며 해킹과 보안도 중요해졌는데요. 범죄자가 컴퓨터를 인질로 잡는 랜섬웨어는 컴퓨터에 침투해서 파일을 이용할 수 없게 잠가버린 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풀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례로는 이랜드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던 것인데요. 그 밖에도 정부기관, 공룡 IT 기업들 역시 랜섬웨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보안 업데이트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대형 기업들에서는 주기적으로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을 반드시 검사하는 등의 사전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개인이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중간자 공격이라고 해서 공개 와이파이의 보안이 약한 것을 틈타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가상사설망이라고 합니다. VPN인 가상사설망은 사용자와 웹사이트 사이에 암호화를 수행해 공유기가 사용자를 공격할 수 없게 막는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용자와 웹사이트를 연결하는 보안 터널을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인 근사한 앱도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기계 등 하드웨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문장이 아주 와닿았습니다. 하드웨어 판매량으로 매출 대부분을 번다는 애플을 보면 똑똑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이트와 컴퓨터 부속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스와이프 투 언락,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초소형 카메라로 지문의 사진을 찍는 광학식 스캐닝에서 초소형 배터리인 커패시터가 박힌 센서를 이용해 정전식 지문 스캐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문에 마루가 닿는 커패시터만 정전 용량이 증가하고 골이 닿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 것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하여 홍채 인식, 안면 인식 등의 생체 인식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되지 않는 애플페이의 작동 원리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애플을 사용해서인지 애플페이가 우리나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NFC 단말기 보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과 QR코드를 이용한 간편 결제가 대세여서 애플페이의 도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NFC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하며 카드와 단말기가 접촉되면 소량의 정보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3부에서 나오는 IT 비즈니스의 미래에서는 백화점에서도 와이파이가 무료인 이유, 신흥국가들의 IT 공룡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들, 기술 정책에 관한 내용,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곳을 지나갈 때 푸시 알람으로 추천 쿠폰이 뜨는 경우를 친구의 핸드폰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용자들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장소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핸드폰을 부셔버리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을 262억 달러에 인수하고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은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겠다는 공룡 기업들의 판단이 영리했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서는 IT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렇게 5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이 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알다시피 철벽 방어를 하고 있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세계 20대 IT 기업 중 9개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위챗 등이 유명한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페이스북이 중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페이스북의 전 세계 매출 중 10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 고객을 붙잡기 위해 중국 기업들이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 원리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인도는 스마트폰이 화장실보다 많다고 합니다. 페이스북도 구글도 아마존도 인도로 진출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언어 현지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용하는 언어가 29개나 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인도 사용자가 미국 사용자보다 수천만 명이 더 있고 구글 안드로이드는 거대한 인도 모바일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는 IT 공룡들의 격전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중국과 인접해서 다수 중국 기업들이 현지 스타트업 뒤를 봐주고 있지만 서양 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폐쇄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욱 격돌하고 있는 지역이 동남아시아라고 하며 라틴 아메리카는 전도 유망하다고 합니다. SNS 세계 수도로 꼽히는 브라질은 인터넷 사용자의 97%가 SNS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인프라의 낙후만 아니라면 폭발 성장을 할 수 있는 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역시 인프라 구축이 더디기 때문에 IT 기업들의 강세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케냐인들은 피처폰으로 수업료를 내고 대출을 받고 월세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2007년 피처폰이 본격적으로 아프리카에 보급되던 해에 케냐 통신사 사파리콤에서 문자 기반 송금 서비스인 엠페사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엠페사는 개인 간 모바일 결제와 SNS가 합쳐진 벤모에서 스마트폰, 인터넷, 은행 계좌를 뺀 시스템으로 충전소에 가서 잔액을 충전하고 친구에게 송금할 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며 잔액 인출을 위해서 충전소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던 것을 피처폰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들어왔던 부분, 와닿거나 흥미로웠던 부분들 위주로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요. IT가 대세가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속에서 중심을 잡고 IT를 활용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나와 IT는 멀다고 생각하기보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Swipe to Unlock IT 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